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손에 들어온 자료는 뭐랄까 꼭 한 AI 기업의 기밀 작전 계획서를 엿보는 그런 기분입니다. 아, 작전 계획서요? 네, 인포플라라는 국내 기업인데요. 이 회사가 어떻게 낡은 무기를 버리고 클라우드라는 최신의 전투기를 도입했는지, 그래서 AI 개발 속도를 확 높이고 글로벌 시장이라는 거대한 전쟁터로 뛰어들었는지에 대한 아주 생생한 기록이거든요. 아주 적절한 비유네요. 저희의 미션은 바로 이 작전 계획서의 행간을 읽어내는 겁니다. 단순한 서버 이전이 어떻게 회사의 운명을 건 전략적 도약이 됐는지 그 핵심을 한번 파헤쳐 보시죠. 네, 특히 AI 기업에게 GPU 같은 컴퓨팅 자원은 전투기의 엔진이자 군인의 산소통 같은 거거든요. 산소통이요? 그렇죠. 오늘의 이야기는 바로 이 산소 공급 방식을 바꾸면서 기업의 체질 자체를 그냥 뿌리부터 혁신한 사례입니다. 과거에 온프레미스,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산소통을 만들어서 쓰려니까 얼마나 숨이 찼는지, 그리고 클라우드로의 전환이 어떻게 그 숨통을 시원하게 피워주었는지 구체적인 증거들을 보면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먼저 이 인포플라라는 회사가 정확히 어떤 무기를 만드는 곳인지부터 알아봐야겠네요. 네, 자료를 보니까 비전 AI랑 AI 에이전트 기술이 핵심이더군요. 반복되는 디지털 업무를 자동화하는 솔루션을 만든다고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다. 핵심 플랫폼 이름이 V 에이전트인데 여기서 VLM, 그러니까 비전 언어 모델이 가장 중요한 기술이에요. 비전 언어 모델. 네, 쉽게 말해서 AI가 사람처럼 컴퓨터 화면의 아이콘이나 텍스트 같은 시각 정보, 즉 비전을 눈으로 보고 이해를 하고요. 일단 보고. 그다음에 마우스를 클릭하거나 키보드를 입력하는 식의 작업, 랭귀지를 수행하는 기술이죠. 그러니까 화면 보고 일하는 AI라고 생각하면 딱 되겠네요. 네, 정확합니다. 덕분에 개발자가 아니더라도 여기 로그인하고 이 파일 다운받아서 저기 첨부해줘 이렇게 말만 하면 AI가 알아서 처리해주는 그런 그림이군요. 그렇죠. 훨씬 직관적인 자동화가 가능해지는 거죠. 인퍼플라는 이 VAI 에이전트 기술을 기반으로 셀토라는 자동화 솔루션, 셀토. 네, 그리고 KRDC라는 웹 접근성 검수 서비스, 이 두 개의 완성된 제품을 출시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정말 흥미로운 지점이 있어요. 자료를 보면 이 회사가 처음부터 글로벌 파트너십을 맺고 뉴욕에 지사까지 설립했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게요. 보통은 국내 시장에서 먼저 자리를 잡으려고 하는데 시작부터 스케일이 다르네요. 네, 그런데 그 야심찬 글로벌 비전이 오히려 나중에는 성장의 발목을 잡는 좀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들게 된 거군요. 바로 그 지점이 이야기의 핵심으로 연결됩니다. 그렇게 원대한 꿈을 품고 있었는데 정작 현실의 개발 환경은 온프레미스랑 로컬 워크스테이션 중심이었던 거죠. 그건 뭐랄까 세계 정복을 꿈꾸는 장군이 무기로는 구식 소총만 들고 있는 그런 격이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들이 있었던 건가요? 그 구식소총의 한계가 뭐였을까요?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화력 부족, 화력 부족. 즉 GPU 확보의 어려움이었습니다. 아까 GPU가 산소통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네네. AI 모델을 학습시키려면 이 고성능 산소통이 어마어마하게 필요한데 스타트업이 이걸 자체적으로 충분히 사서 쌓아두고 유지하기란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아이디어는 막 넘쳐나는데 그걸 실행에 옮길 산소가 부족해서 개발자들이 그냥 숨을 헐떡이는 그런 상황이었겠네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제는 그 산소통이 필요할 때 갑자기 커지지도 않는다는 겁니다. 확장성의 한계죠. 예를 들어서 갑자기 엄청난 계산이 필요한 기발한 아이디어가 떠올라도 그걸 테스트할 자원이 없으니까 자원 확보될 때까지 기다리세요가 되는 거예요. 혁신의 속도가 물리적인 장비의 한계에 갇혀버리는 병목 현상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자료를 보면 일부 KT의 GPU 클러스터를 활용했다고 나오던데요. 그걸로는 부족했나요? 일종의 외부 산소 공급처가 있었던 거 아닌가요? 좋은 지적입니다. 물론 임시 방편은 됐죠. 하지만 어디까지나 제한적인 외부 지원이었어요. 전 세계를 무대로 수많은 사용자들을 상대로 AI 모델을 계속 고도화하고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운영하기엔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세 번째 문제, 글로벌 서비스의 지연 가능성을 해결할 수가 없었습니다. 지연 가능성이요? 네, 뉴욕에 지사를 두고 미국 사용자를 유치하고 싶은데 물리적으로 멀리 떨어진 한국 서버에서 서비스를 하면 속도가 느려지는 웨이턴시 문제가 필연적으로 발생합니다. 당연히 그렇겠네요. 이건 고객 경험에 치명적이죠. 정리하자면 GPU는 부족하고 필요할 때 늘릴 수도 없고 해외에서는 너무 느리다. 그렇죠. 와,
글로벌 AI 기업을 꿈꾸기에는 너무나 초라한 인프라였네요. 맞습니다. 결국 칼을 빼들어고요. 퍼블릭 및 멀티 클라우드로의 전환. 그런데 이게 단순히 서버 이사 가자 이런 수준의 결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요. 정부 지원 사업을 통해 전문가 컨설팅까지 받았다는 건 이건 거의 회사의 명운을 건 프로젝트였다 뭐 이런 뜻이겠죠. 맞습니다. 맹목적인 전환이 아니라 철저히 계획된 도약이었어요. 계획된 도약? 그래서 목표도 아주 명확했죠. 앞서 말한 세 가지 문제점을 정면으로 돌파하는 것이었습니다. 첫째, 네. 고성능 GPU 환경 확보. 필요할 때 원하는 만큼 세계 최고 수준의 GPU를 마치 전기처럼 빌려 쓸 수 있는 환경을 만들자. 아, 전기처럼요? 둘째, 글로벌 고가용성 체계 구축. 전 세계 여러 지역, 그러니까 멀티 리전의 서버를 둬서 뉴욕의 사용자는 미국 서버에, 유럽 사용자는 유럽 서버에 접속하게 만들자. 그래서 쾌적한 속도를 보장하자. 그렇죠. 마지막 셋째, 유연한 확장성 확보. 사용자가 갑자기 10배, 100배 늘어나도 시스템이 아무 문제 없이 안정적으로 그 트래픽을 감당할 수 있게 설계하자. 이 세 가지였습니다. 단순히 클라우드로 가자 이게 아니라 우리의 비즈니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클라우드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답을 먼저 찾았군요. 바로 그겁니다. 컨설팅을 통해 기존 시스템을 전부 분석했다고 하니 정말 뼈를 깎는 과정이었겠습니다. 그렇죠. 회사의 핵심 기술인 부유 에이전트의 아키텍처부터 데이터가 흐르는 파이프라인까지 전부 재검토하고 가장 효율적인 클라우드 투자 그리고 운영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비용을 쓰는 결정이 아니라 미래를 위한 투자의 관점으로 접근한 겁니다. 자, 그래서 그 큰 결심과 철저한 계획의 결과가 어땠을지 너무 궁금해지는데요. 자료에 나온 숫자들을 보고 저는 정말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하하. 이게 가능한 수치인가 싶을 정도였어요. 네, 정량적 성과부터 살펴보죠. 정말 드라마틱합니다. 우선 AI 모델의 학습 속도가 기존 대비 50% 단축됐습니다. 50%요? 절반으로 줄었네요. 네, 이건 단순히 개발 시간이 절반으로 줄었다는 의미를 넘어섭니다. 같은 한 달 동안 이전에는 한 가지 아이디어를 테스트했다면 이제는 두 가지 혹은 더 복잡한 아이디어를 시도해 볼 수 있게 된 거죠. AI가 2배 더 빨리 똑똑해질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진 거네요. 바로 그겁니다. 처리량도 2배 향상됐다고 나오고요. 네. 같은 시간 동안 더 많은 일을 해낼 수 있게 된 거고요. 그런데 제 눈을 사로잡은 건 다른 숫자였습니다. 자원 대기 시간 87% 감소. 아, 그거요. 잠깐만요. 87%요? 이건 거의 개발자가 GPU 필요해라고 생각하는 순간 바로 쓸 수 있게 됐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겁니다. 거의 기다리는 시간이 사라진 거죠. 와. 예전에는 이거 테스트해봐야 하는데 지금 다른 팀이 GPU 쓰고 있네. 한 3시간 뒤에나 가능하려나 이랬다면 이제는 그런 과정 자체가 없어진 겁니다. 이게 개발자들의 경험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생각의 흐름이 끊기지 않는 환경. 이건 정말 중요하겠네요. 중요할 뿐만 아니라 혁신의 질을 바꿉니다. 그리고 이런 효율성은 곧바로 비용 절감으로 이어졌죠. 아, 비용까지? 네, 불필요한 장비 유지나 관리 비용이 줄면서 연간 1억 원 이상을 아낄 수 있게 됐고 개발자 한 명 한 명의 효율성, 즉 기술 인력 효율성도 25%나 형성됐다고 합니다. 25%나요? 이게 단순히 돈을 아꼈다는 게 아니고요. 개발자들이 장비 문제로 씨름하거나 자원을 기다리며 낭비하던 시간을 온전히 창의적인 연구 개발에 쏟아부을 수 있게 됐다는 뜻입니다. 이게 바로 혁신을 가속하는 진짜 엔진이죠. 숫자만 봐도 엄청난 변화인데 혹시 이런 기술적 변화가 조직의 문화나 일하는 방식까지 바꿨을까요? 보통 일하는 도구가 바뀌면 생각하는 방식도 바뀌기 마련이잖아요. 물론입니다. 어쩌면 그게 더 중요하고 본질적인 변화일 수 있습니다. 자료에서도 그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네. 첫째, 협업 환경이 극적으로 개선됐습니다. 협업 환경이요? 네. 예전에는 각자 자기 컴퓨터나 할당된 서버에서 좀 고립돼서 일했다면 이제는 클라우드라는 공통된 놀이터에서 아이디어가 떠오르는 즉시 자원을 할당받아서 프로토타입을 만들고 그 결과를 동료와 실시간으로 공유하며 토론할 수 있게 된 거죠. 아이디어의 공유 속도가 빨라지니까 당연히 개발 주기 자체도 단축됐겠네요. 맞습니다. 기획, 개발, 운영으로 이어지는 전체 프로세스가 하나의 파이프라인처럼 매끄럽게 연결되면서 중간에 지체되는 병목 형상이 크게 줄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조직 전체의 문화가 빠른 실행 중심으로 바뀌었습니다. 빠른 실행. 네.
이거 될까? 라면서 길게 토론하기보다 일단 작게 만들어서 테스트해보자는 문화가 자리 잡은 거죠. 아이디어를 빠르게 실험하고 시장의 반응을 보고 실패하면 빨리 접고 성공하면 더 키우는 민첩성, 에이젤리티를 조직의 DNA로 갖게 된 겁니다. 기술적인 체력이 좋아지니까 이제 비즈니스 근육도 막 붙기 시작했겠네요. 그렇죠. 네요? 네. 안정적인 인프라는 새로운 사업 기회의 문을 열어줬습니다. 예를 들어 잠재 고객사에게 우리 기술이 이렇게 뛰어납니다라고 보여주는 기술 검증, 즉 POC 있잖아요. 아, POC 중요하죠. 네. 그걸 예전보다 훨씬 빠르고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된 거죠. AI 기업에게 POC는 기술력을 증명하는 가장 중요한 영업 활동인데 그 무기가 강력해진 겁니다. 당연히 신규 프로젝트 수주 가능성도 높아졌고요. 그쵸. 고객 입장에서도 서비스 응답 속도나 정확도가 눈에 띄게 좋아졌을 테니 유료 고객으로 전환될 확률도 더 높아졌을 거고요. 그런 자신감을 바탕으로 2025년까지 매출 20억 원 이상, 전체 사용자 수 1.5배 이상 증가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세울 수 있었습니다. V-에이전트라는 핵심 기술의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는데 클라우드라는 인프라가 결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더 먼 미래까지 그리고 있더군요. 이번 전환을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으로 보는 것 같아서 인상 깊었습니다. 그게 이 사례가 주는 가장 중요한 교훈 중 하나입니다. 장기적인 목표는 단순히 클라우드를 잘 쓰는 회사를 넘어서는 거예요. 아, 그 이상을 보는군요. 네. 데이터 기반의 민첩하고 확장 가능한 기술 중심 기업으로 계속해서 진화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의 계획도 세워뒀더군요. 예를 들어 데이터 레이크, 그러니까 이미지, 텍스트, 로그 같은 온갖 종류의 데이터를 원본 그대로 모아두는 거대한 호수를 만들어서 나중에 어떤 분석이든 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고요. 데이터를 쌓아두고. 더 나아가 AIOps, 그러니까 AI가 직접 IT 시스템의 문제를 예측하고 해결하는 기술 같은 더 고도화된 클라우드 기술들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와, 그러니까 클라우드 도입이 1단계였다면 이제 그 위에서 데이터를 마음껏 분석하고 심지어 운영까지 자동화하는 2, 3단계의 진화를 준비하고 있다는 거군요. 네. 인포플러스 스스로가 이번 전원의 가장 큰 가치를 지속 가능한 혁신 역량 확보라고 평가한 이유를 이제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일회성 성공이 아니라 계속해서 성공할 수 있는 시스템과 문화를 만든 것이죠. 그것이 바로 확장 가능한 AI 인프라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자, 그럼 정리를 한번 해볼까요? 오늘 우리는 인포플러라는 한 AI 기업의 작전 계획서를 통해 물리적 하드웨어라는 족쇄를 끊어내고 어떻게 클라우드를 발판 삼아 글로벌 무대로 도약했는지 그 과정을 생생하게 따라가 봤습니다. 네. 이건 단순한 장비 교체가 아니라 기업의 개발 속도와 일하는 문화, 그리고 비즈니스의 가능성 자체를 바꾼 거대한 패러다임 전환이었습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현대 기술 기업에게 인프라는 뭐 이상 어쩔 수 없이 돈을 쓰는 비용 항목이 아니라는 거죠. 비용이 아니다. 네. 비즈니스 목표를 현실로 만드는 가장 중요한 전략적 자산이라는 점입니다. 글로벌 진출이라는 야심찬 목표가 있었기에 클라우드 전환이라는 기술적 결점이 그토록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거죠. 아, 기술 투자가 비즈니스 목표와 어떻게 만나야 하는지를 보여준 최고의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네. 인포플라는 디지털 업무를 자동화하는 솔루션을 만들면서 동시에 클라우드 도입을 통해 자기 자신들의 연구개발 프로세스마저 자동화하고 효율화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이야기를 들으신 당신의 업무나 속한 조직에도 이런 온프레미스 서버 같은 존재가 하나쯤은 있지 않을까요? 그것이 낡은 기술일 수도 있고 비효율적인 업무 방식이나 혹은 원래 다 그렇게 해왔어라는 낡은 생각의 틀일 수도 있겠죠. 그렇죠. 만약 그 한계를 부수는 과감한 결정을 내린다면 인포플라가 경험했던 것처럼 당신의 성장 곡선에도 생각지도 못했던 폭발적인 속도와 가능성이 열릴 수 있지 않을지 한 번쯤 상상해 보시는 것도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